만약 당신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죽음만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과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거대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 기적을 이뤄냈죠. 단순히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이라는 불씨를 지키고 불가능을 뒤집었는지, 그 치열한 심리와 결정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포화가 조선 팔도를 집어삼키던 그때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의 소식만이 들려왔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며 외적의 기세를 꺾고 있었습니다. 옥포, 사천, 한산도, 부산포에 이르기까지 그의 수군이 가는 곳마다 외선들은 조각조각 부서져 바다에 가라앉았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에 환호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그의 혁혁한 정과 뒤에는 차가운 조정의 질투와 암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승리하면 할수록 그의 존재감은 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듯 비춰졌고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간신들의 궤변과 조정의 오판은 한 영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한때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영웅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죠. 그의 몸에는 멍이 들고 피가 흘렀지만 더욱 깊이 상처받은 것은 그의 자존심과 나라를 향한 충정이 아니었을까요? 그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채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처절한 상황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간신들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다행히 그의 진심을 아는 이들의 탄원 덕분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직책을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이라는 가혹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얀 옷 한 벌, 맨몸으로 전쟁터에 다시 나아가라는 것이었죠. 화려했던 수군 통제사의 자리는 사라지고 비를 맞으며 초라한 행렬 속에 섞여 걷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나이의 쓸쓸함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패전 소식에 망연자실한 채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허망함과 함께 한때 희망이었던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과연 이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조선의 운명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초라한 백의종군 길에 나선 이순신 장군, 그가 마주한 것은 비단 자신의 부름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였죠. 백성들의 허망한 눈빛 속에서 그는 조선의 위태로운 운명을 읽어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조선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칠천량 해전이라는 참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원균에게 지휘권을 넘겨준 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삼도수 군통제사의 자리에 오른 원균은 이순신 장군이 쌓아 올린 전략과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모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조선 수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죠. 결국 1597년 7월 칠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은 그야말로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수백 척에 달하던 판옥선들은 불타는 잿더미가 되어 바다 위를 처참하게 떠다녔고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갔죠.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건설했던 조선 수군의 전력은 단 한 번의 전투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해전 패배로 기록될 만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이 충격적인 패전 소식은 한양에 닿자마자 대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선조 임금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정 대신들은 망연자실한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육지에서도 연이은 패전 소식만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바다마저 왜군에게 완전히 내어준 셈이 되었으니까요. 왜적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서해를 따라 한양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은 이제 누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을 때 선조 임금의 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바로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 장군이었죠. 한때 그를 투옥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선조는 다시 이순신에게 삼도수 군통제사직을 내리며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부디 다시 수군을 이끌어 이 위기에서 조선을 구해주시오. 이 명령은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던 조정이 이제 와서 다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상황.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원함보다 더 크고 숭고한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깊은 책임감이었죠. 그는 폐허가 된 조선 수군의 잔해를 찾아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고작 12척의 낡은 판옥선과 전쟁의 공포와 패배감에 짓눌려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병사들 뿐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과연 이 보잘것없는 12척의 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백 척에 달하는 거대한 왜군의 함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모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바로 이때 그의 입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명언이 터져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희망을 찾아내 기적을 만들어내겠다는 강렬한 결심을 담고 있었죠.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과 자신의 뛰어난 지혜, 그리고 병사들의 숨겨진 용기를 굳게 믿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겨우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그 12척의 배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자 구원의 다이 되었던 겁니다. 새롭게 통제사직을 맡은 이순신 장군은 곧바로 흩어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지만 이순신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결연한 모습은 그들에게 작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흩어진 전력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승리뿐이었고 그 승리를 향한 길은 오직 이순신 장군만이 제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함만으로 싸우는 무장이 아니었죠.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의 눈은 한반도 남서쪽 해안을 따라 흐르는 복잡한 물길을 예리하게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적을 만들어낼 최적의 장소를 찾아냅니다. 바로 울돌목이었죠.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에 위치한 좁고 험난한 해협입니다. 물살이 너무나 빨라 바다가 마치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해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였죠. 하루에도 몇 번씩 물길의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고 그 속도는 시속 20km에 육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배들이 항해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험난한 지형의 특성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좁고 거친 물길이 왜군에게는 거대한 함대를 움직이기 어려운 치명적인 함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던 거죠.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왜군이 울돌목의 좁은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엄청난 숫자는 오히려 독이 되어 스스로를 올가맬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거친 물살을 아군에게는 유리하게, 적군에게는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투의 그림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친 물살을 무기로 삼으려 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계획은 실로 치밀했습니다. 압도적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사들의 용기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그는 먼저 울돌목이라는 이 특별한 지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좁은 목을 통과하며 맹렬히 흐르는 이곳의 물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시각각 변했죠. 장군은 밤낮으로 울돌목의 조류를 관찰하며 물때와 흐름의 방향, 속도까지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마치 명장이 바둑판에 수를 읽듯 그는 이 자연의 거대한 힘을 자신의 전술에 어떻게 녹여낼지 깊이 고뇌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자연의 힘이 아군에게는 방패가 되고 적군에게는 치명적인 칼날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병사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 해협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의 거대한 함대가 마치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 압도적인 적 앞에서 그의 지략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역사상 유례없는 전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군에 맞서야 하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죠. 울돌목의 험난한 물길과 병사들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략이 한데 어우러져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모든 시선은 이제 울돌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위대한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은 그날따라 더욱 흉포하게 휘몰아쳤죠. 단 12척의 조선 함선은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 함대를 맞이하기 위해 좁은 해협에 도열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전력 차이였지만 이순신 장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드디어 왜선들이 울돌목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함대는 바다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같았죠. 이순신 장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계산해 둔 조류 변화와 좁은 해협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할 작정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거대한 왜선들은 통제력을 잃고 서로에게 부딪히며 파괴되었고 수많은 왜군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